어수선한 4월 말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적표 쏟아지고 있는데요. 업데이트된 내용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실적 들어오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6,300억 원 조금 못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35% 감소한 수치고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3억 원으로 발표됐어요. 전년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시장 컨센이 한 18억 원, 20억 원대였는데 이보다는 잘했는데요. 지금 시가 고점 만들어내면서 여전히 저점에서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반전 있을지는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고민에 포커스 맞춰봐야 할지 최성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최성환 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시장이 좀 깜깜한 것 같은데요. 지금 방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목이나 산업을 잘못 체크하기만 해도 지금은 수익률 희비교차가 굉장하거든요.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계세요?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시기에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것도 저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다 같이 빠질 때는 뭐 우량주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빠지다가 올라갈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에도 분명히 시장에서 보여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중 분쟁 계속적으로 이제 있지만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 지금 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좀 내리겠다라는 그런 백악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PER이 지금 8배 수준으로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지금 코스피는 저평가 상태라는 점입니다. 단지 여기서 올라가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저평가만으로는 올라가지 않고요. 결국에는 상승을 위한 모멘텀과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6월 대선을 맞아서 거기에 대한 정책 관련주들이 아마 좀 힘을 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정책 관련주가 보면 AI, 반도체, 뭐 바이오 전부 다 R&D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뭐 한미 계속적으로 2+2 그런 그 통상협의 결과도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5월을 앞두고 말씀하신 6월 대선을 딱 한 달 앞둔 월이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전략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온 조선방산을 지금은 팔아야 될 때인가 그리고 오늘 치고 올라오는 바이오나 그리고 저점에 대한 인식이 강한 반도체 쪽으로 모아가자는 전략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조선방산을 낙폭과대주로 교체할 시기다. 여기에 동의를 하세요? 다 빠질 땐 다 같이 빠지다가 올라갈 때는 분명히 차별화되게 올라가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조선 방사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이었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 관심주로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올랐다가 다시 또 좀 조정받고 또 흐르는 흐름이 계속 연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서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히려 말씀하신 바닥에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상당히 뭐 최근에 보면 몇 개 기업들이 뭐 임상에서 약간은 시장에서 미스가 나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도 하고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생기고 있는데 결국에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약간 숨고르기가 좀 바이오에서 있는데 AACR 앞으로 지금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방사는 그러니까 조금씩 챙기자는 말씀이신 거죠? 조선방사는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하면은 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계속
올랐다 내렸다를 또 반복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그런 수주 모멘텀이 지난번 말씀드릴 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아도 지금 도크에 캐파가 부족해서 해외 쪽으로 도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방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해외 역시 또 수주가 네. 이어진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엔 수주라는 점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주가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탄력이 좋을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뭐 우상향으로 길게 보신다면 롱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수익 실현하셨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고 뭐 그런 전략이 좀, 그러니까 팔고 나서 떠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관종에 넣고 추적 관찰, 여기서 핵심은 수주. 그러면 반도체는요,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6월 대선에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가장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분야도 맞잖아요. 근데 관세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저점 매수할 때 키워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맞습니다. 관세가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예. 없잖아요. 트럼프가 크게 때려놓고 그래 좀 뭐 조정해 줄게, 계속 분위기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도 인정하듯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뭐 한국이나 대만 이쪽에 또 일본 이런 쪽에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좀 갖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지금은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은 반도체가 지금은 힘을 못 받고 있지만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망주로 콕 집어서 종목을 듣는다면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공개를 했어요. 부장님 보니까요, 밸류에이션 최하단에서 굉장히 싸다라는 의견으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던데 또 성적표도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보였고요. 제가 보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너무너무 싸다.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5천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PER 10배를 주어서 목표 주가를 지금 4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면 뭐 주가의 흐름을 빠지고 오르고 최근에 그런 그래프를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너무 싸다, 시장에서 너무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냈지만 2분기도 더 좋은, 더 나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파이낸텍을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기업 A사의 애플의, 그러니까 그런 폴더블 밸류 체인이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빠르면 5월, 6월에 밸류 체인이 결정이 된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충분히 그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 실적도 워낙 좋다라는 점, 주가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싸면서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인애플도 그렇고 이번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애플의 폴더블 쪽의 소재 납품, 이 모멘텀을 기대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애플이 지금 최근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 업황 자체가 좀 소외되어 있잖아요. 시장 안에서. 주가 키팩터가 시장에서 환호하려면 더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장님?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분기 좋고 2분기도 더 좋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게 관세 영향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미리 땡겨서 우리가 시장에서 매출이 일으켜서 그렇죠. 네. 호실적이 나지 않은가, 이런 영향. 물론 관세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에서 그런 폴더블 폰이 나온다라는 거 시장에 알려져 있고, 아직 거기에 맞는 밸류 체인이 아직 기업들이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거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그런 OLED, 대형 OLED TV라든지 그리고 뭐 QD OLED 등 관련된 그런 포트폴리오 안에서 상당히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나 그리고 어떤 기업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녹스 첨돈 소재,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잘했고 사실 이렇게 쌀 때에는 하방은 단단한데 상방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끌어올리는 모멘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분명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보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39,000원, 4만 원까지 움직임 기억해 주시고요. 파이nem텍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짧게만 가보면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는 있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파이nem텍도 그렇고 여기에서 지금도 모아갈 자리 파이nem텍도 유효합니까? 저는 두 개 기업 모두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그래서 주셨어서 맞습니다. 맞아요. 애플의 어떤 폴더블 관련된 밸류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결과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AS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바이오 짚어봤는데요. 저희 퓨처캠 이야기 주시면서 방사성 의약품 관련의 키워드를 주셨던 종목이 바이오 쪽 투심이 좀 약해지면서 최근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어때요? 지금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께 전략 주시면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이게 주가가 움직일 때를 보면 뭐 결과에 대한 부분들, 뭐 그리고 발표,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마다 주가가 움직이는데 최근에 퓨처캠을 보면 이제 이상 결과가 좋게 나왔음에도 오히려 이제 결과가 나오고 새로운 뉴스처럼 주가가 빠졌죠. 그래서 올해 보셔야 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그러한 결과도 있지만 뭐 라이센스 아웃도 있고요. 또 그리고 기존의 그런 진단제에 대한 허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캠이 지금 그런 이상 결과 발표 이후 빠졌지만 오히려 하단을 지금 지켜준다면 여기서 오히려 그동안에 못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세대 전립선암 치료제가 경쟁사 노바티스 거보다 더 좋을 거다. 대표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좋은 자리라고 AS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정한 부장과 함께 했고요. 시장 나란히 빨간불은 들어와 있습니다. 전약 후강 패턴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